용용이의 경제학 교실. 안녕하세요, 용용입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예고했던 대로 유리천장 존재할까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리천장이라 하는 것은 다음 페이지에서 설명하겠지만 우리가 이미 사회적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용어고요. 또 저는 이게 우리나라의 가장 큰 경제 문제 중에 하나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인구가 점점점 줄어들 거다라는 전망은 모두가 하고 있거든요. 인구가 줄어드는 게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라고 이야기를 해본다면 제일 먼저는 생산 가능 인구가 감소하게 됩니다. 생산 가능 인구가 감소한다는 것은 노동력이 감소한다는 거고요. 그 노동력이 감소하기 때문에 GDP가 감소하게 될 가능성이 존재하게 됩니다. 우리가 생산을 하잖아요. GDP라는 건 국내 총 생산이거든요. 이 생산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노동과 자본이 필요하게 되는데요. 자본이 계속해서 발전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만큼 노동이 받쳐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노동이 감소하게 돼서 점점 없어지게 되면 아무리 자본이 많이 발전하게 되더라도 자본의 한계 생산성이 계속해서 감소할 거기 때문에 이 노동이 그만큼 받쳐주질 못하게 돼서 이제 효율이 발생하지 않게 될 확률이 높아진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이제 경제에서 산업 구조를 보면요. 2차 산업이 매우 잘 발달한 국가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공장이 많고요. 제조업에 매우 강한 국가다. 라고 이야기들 많이 하는데요. 그러면 그 공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주로 남성일 확률이 높고요. 그 남성들이 많은 돈을 벌게 될 거다라는 건데 그 숫자가 줄어들게 되면 이제 여성들이 어쨌든 사회에 진출해야 될 거고 공장에도 많이 진출하게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산업 기술을 고도화시켜서 산업 구조를 고도화시키는 것도 방법이지만 요즘은 미국이나 일본에서도 보면 제조업이 다시 강세가 되고 있는 모습을 보면 어쨌든 돈은 제조업으로 많이 번다라는 생각을 해보면 이 돈을 많이 버는 집단에서 우리가 생산 가능 인구가 많이 투입이 돼야 될 거고요. 그럴 때 이제 절대적인 사람의 숫자가 부족하기 때문에 여성들도 이쪽으로 들어오게 돼야 된다라는 게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그럼 여성들이 편하게 이제 원하는 직군을 선택할 수 있게 되려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유리천장을 없애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유리천장의 정의를 보면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암묵적으로 존재하는 차별이고요. 이제 여성이 남성보다 임금이 적게 되는 남녀 임금 격차가 가장 대표적이고요. 또 이제 여성이 관리자로 승진하지 못하는 경우도 그 예시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경제적인 측면에서 데이터를 가지고 올 수 있는 걸 가져와서 이야기를 하고 싶고요. 그래서 이제 남녀 임금 격차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러면 유리천장이 존재하느냐라고 질문해 본다면 저는 명확하게 존재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럼 유리천장이 우리나라에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유리천장 지수라는 걸 발표해요. 그래서 최근 자료를 가져오고 싶었는데 최근 자료는 이제 돈을 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공개된 자료 중에서 가져올 수 있는 최신 자료를 가져오게 됐는데요. 이제 OECD 평균의 유리천장을 봤을 때 우리가 가장 낮게 지표를 받고 있고요. 평균이 대략 한 60점 언저리가 되는데 우리나라는 대략 30점 정도의 순위가 되니까 이제 매우 여성이 일하는 환경이 좋지 않다라는 건 명확한 사실이고요.
이제 데이터로 밝혀주고 있는 부분이고요. 뭐 이런 데이터는 제가 직접 만드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뭐 어떻게 어떤 요소들이 들어갔는지에 대해서 뭐 정확하게 제가 파악하고 있지는 못하지만 어쨌든 이렇게 만들어진 지표에서 우리나라가 명확하게 여성이 사회에서 근로 환경에서 이제 상대적으로 차별을 많이 받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제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제 남성 대비 여성의 임금 비율인데요. 임금 비율을 봤을 때 이제 여성이 최근에 65.3%로 이제 남자가 100만 원을 벌 때 여성이 65만 3천 원을 벌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뭐 사회적인 평균에 의해서 졌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제가 지난주에 이야기했던 골린 교수님의 커리어 그리고 가정이란 책에서는 남성이 그리디한 일자리를 많이 선호하게 되고요. 여성이 이제 유연한 일자리를 많이 선호하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리디한 이 탐욕스러운 일자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노동 시간도 많아지고요. 또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산업으로 좀 더 많이 진출하게 되고요. 또 회사에서의 온콜 상태를 좀 더 유지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요, 그 초과 근로 시간이 남성이 더 많고요, 휴일 근로 시간이 남성이 더 많아지게 됩니다. 약 초과 근로와 휴일 근로는 약 2배 정도 차이가 나게끔 되어 있고요. 이게 전체 근로자뿐만 아니라 정규직 근로자와 비정규직 근로자를 봤을 때도 조금 비슷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걸 우린 눈으로 확인할 수 있고요. 이 차이들이 쌓여서 이제 시간당 임금 총액에서 이제 여성이 약 33% 정도 적어지는 효과가 발생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남성이 그리디한 일자리를 가지고 여성이 유연한 일자리를 가진다고 해서 이만큼의 차이가 발생하진 않아요. 그럼 어디서 차이가 나냐면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어떤 산업에 진출했느냐를 되게 많이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소위 말한 여성들의 공대 기피 현상이 명확하게 발생하고 있고요, 실제로. 그리고 아직 우리나라는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3세대 여성과 비슷하게 미국에서의 3세대 여성처럼 여성이 갈 만한 직군을 스스로 한정하는 경향이 조금 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가 많이 발전해서 이제 뭐 20대, 30대 여성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커리어를 쌓아가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그 윗세대에서는 아직도 이제 여성은 어떤 일을 해야 돼 라는 특정 직군에 한정되어 있는 효과가 많고요. 또 미국은 땅이 넓잖아요. 그 과정에서 여성이 직장을 선택하는 과정을 보면 주로 이제 남성이 상대적으로 돈을 많이 벌기 때문에 남성을 따라가게 돼서 그 남성이 직장을 잡은 그 바운더리 내에서 직장을 선택하게 되거든요. 그럼 우리가 전에 다른 곳에서 이야기를 했지만 그 선택의 폭이 줄어든 상황에서 선택을 하다 보면 내가 원하는 최선의 선택을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임금이 더 감소하게 되는 효과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우리나라의 기준으로 보면요. 사실 우리나라는 주말부부가 되게 많고요. 땅이 상대적으로 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미국에서 이야기했던 그 요소는 상대적으로 이제 영향을 덜 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우리나라 또 특유의 문제가 있잖아요. 앞에서 이야기했던 그 공대라는 문제도 있을 수 있고요. 또 돈을 많이 주는 야근을 많이 해야 되는 직군에 주로 누가 진출을 했느냐, 어떤 성별이 진출을 했느냐를 본다면 이제 남녀 임금 격차는 어느 정도 설명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남녀 임금 격차에서 간단하게 시작을 할 수 있지만 이게 나중에는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이 어쨌든
직급이 많이 올라가게 될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유리천장으로 보일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골린 교수님의 커리어와 가정의 선이란 책에서는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그럼 우리가 모든 걸 다 배제해보자 라는 이야기를 해요. 순수하게 남자와 여자만 두고 비교를 해보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같은 MBA를 졸업한 남녀 사이의 임금 격차가 실제로 존재하느냐라고 하면 이때도 존재한다고 합니다. 여성들이 MBA에 상당수 진출했다는 것은 이미 4세대, 5세대, 그러니까 비교적 최근의 세대고, 사람들이 이제 커리어를 선택할 수 있게 되었고요. 남자, 여자 가리지 않고 모두 자신이 원하는 커리어를 쌓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고요. 또 이 과정에서는 피임약이 발달했기 때문에 이제 갑작스러운 임신으로 인해서 커리어를 중단해 포기하는 확률도 많이 감소하게 되고요. 또 가정에서 아기를 낳는 과정도 이제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여성이 크게 부담을 감소시킬 수 있는 상황이 되었을 때입니다. 그럼 5세대가 되겠죠, 결과적으로. 그때 이제 MBA에서 졸업한 남녀 사이를 이렇게 비교해보면 임금이 초반에는 매우 비슷하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임금 격차가 그렇게 크게 발생하지 않아요. 그런데 35세를 기점으로 많이 발생하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때가 이제 주로 공부를 마치고 갓 취업을 해서 이제 일을 한창 많이 하는 시점인데요. 이때 여성들에게 있어서 어떤 문제가 있냐면 임신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신을 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일을 안 하게 되고요. 일을 할 수 없는 구조가 되죠. 그러면서 35세가 넘어가면서부터 임금 격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자녀를 키우는 문제, 임신의 문제에서 이제 상대적으로 여성들이 이때부터 유연한 일자리를 많이 선택하게 되고, 남성들이 그리디한 일자리를 많이 선택하게 된다라는 것이고요. 뭐 다음 시간에 이야기하겠지만 이제 골린 교수님의 책에선 이렇게 표현을 해요. 남성이 이제 일자리를 선택하게 된 거고요. 여성이 상대적으로 가정을 선택하게 된 것이다 라고 표현을 해요. 그럼 남성에게 있어서의 기회비용은 가정이 되고요. 또 여성에게 있어서 기회비용은 커리어가 되거든요. 그리고 이 선택이 우리가 대부분 이렇게 선택을 하고 있다라는 사실은 사실이고요. 이걸 넘어서는 경우는 이제 여성이 상대적으로 돈을 더 많이 벌고 있다면 남성이 상대적으로 유연한 일자리를 선택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책에서도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임금이 비슷한 상황에서는 여성들이 주로 이제 유연한 일자리로 가게 되고요. 남성이 임금이 많을 때는 여성이 유연한 일자리를 선택하게 되고요. 여성이 임금이 더 높을 때 이제 남성이 유연한 일자리를 선택하게 된다라는 식으로 나오거든요. 그랬을 때, 그럼 우리가 봤을 때 이 비슷한 상황에서 주로 여성이 이제 유연한 일자리를 선택한다는 것은 여성이 커리어를 포기하는 확률이 매우 높다라는 거고, 이건 우리나라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미국도 되게 비슷하다라는 사실은 명백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우리나라가 유리천장에 대해서 매우 높은 수준으로 발전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일단 우리나라에 남녀고용평등법이라는 게 존재하고요. 또 육아휴직 기간 동안은 근속기간으로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또 육아기에는 단축근무가 가능하도록 만들어주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여성들에게 상대적으로 사회에 진출했을 때 손해보는 부분을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한 노력은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게 사회적으로 아무리 좋은 제도와 법을 만든다고 해도 완벽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남녀 임금 격차는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하고 있고요.
이를 줄이기 위해서 정말 다양한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책에서는 이제 대체 가능한 일자리들이 많아져야 된다라는 식의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약사와 변호사를 비교하거든요. 그래서 변호사들은 이제 법률 자문을 맡으면서 한 사람과 꾸준히 가게 되기 때문에 이 여성들에게 매우 불리한 일자리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또 약사는 그렇지 않거든요. 내 약을 누가 만드는지 그건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원하는 약을 받아오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약은 누가 만드는지 상관이 없기 때문에 내가 만드는 거고 또 너가 만들어도 되는 거고 또 다른 제3자가 만들어도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대체 가능해진다라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이제 약사라는 직군에 있어서는 그 임금 격차가 크게 발생하지 않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우리나라가 법과 제도를 이렇게 잘 만들었다 해도 아직까지는 명확하게 이제 남녀 임금 격차가 발생하고 있고요. 여성에게 이제 유리천장이 존재하고 있다는 건 보여주고 있고요. 다만 이를 어떻게 줄일지에 대해서는 이제는 법과 제도뿐만 아니라 문화적인 요소도 많이 이제 변화해야 되고요. 이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우리나라에서 이제 많은 이제 제도들이나 법으로 일단은 토대를 닦아 놓는 것도 저는 매우 중요하다 생각하고요. 그런 면 속에서 이제 여성들이 사회에 쉽게 적응을 해서 원하는 직장으로 다 갈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우리나라 생산 가능 인구가 충분히 유지될 수 있고, 여성이란 인력을 제대로 사용해서 이제 우리나라의 경제 발전에 좀 더 계속해서 도움이 될 수 있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질문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입니다.